(2025년 1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만남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소재로. 그는 국정원 출신이죠.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주력은 386 운동권 세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공산 세력과 더불어 운동권 세력을 반대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둘은 직업상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한 운동권이 다수인 조직에 들어가서 김병기 씨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참 희한한 그리고 멋진 만남이었지만 그 끝은 파국으로.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 내놓고 민주당에서도 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병기 의원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나온 거 이걸 좀 봐야 돼요. 그가 국정원을 나올 때 2016년인 건가? 연도는 조금 자신이 없네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 입당을 할 때, 민주당에 입당한 게 16년쯤 됩니다. 입당 인사를 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87년 안기부에 임용된 후 다른 분야에 잠시 근무한 것 제외하고는 20년간 줄곧 인사 파트에서 일했다. 보임, 승진, 채용, 인사자료 관리 등 인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근무하였는데 국정원을 정예 조직으로 만들어 조국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당적을 가지리라고는 평생 생각하지도 않았다. 당원이 되리라고는. 근데 이날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죠. 충직한 공직자로 살아온 저의 판단은 이제 정치를 통해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가진 지식이 당과 국민을 위해 소중히 쓰이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선진화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정권,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는 이 시절이 좋았다는 뜻이겠죠. 정보기관의 탈권력, 탈정치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입사했고 기존 직원들도 국가정보원 정상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나는 순진했던 것 같다. 내심 계속 보안 발전시킨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근간을 훼손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원세훈 원장이 부임하고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10년에 걸쳐 발전시킨 인사제도가 간단하게 폐기되는 것을 보았다. 참담한 사건들이 거듭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실망을 넘어 조롱하고 있다. 문장은 조금 안 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유착된 특정 소수 세력이 조직을 자기 사유물인 양 농단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국정원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단 한 사람, 오직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국정원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충성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특정한 정권의 전유물이 되는 순간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이 흥신소로 전락하게 된다. 나는 국정원의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묻곤 한다. 많은 분들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개혁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본말이 전도된 걸로 본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는 단 하나, 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비밀주의에 대해 숨는 정보기관은 반드시 무능해진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간 다음에 저희 미력한 경륜을 높이사 함께 일해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님의 제안에 감사히 응합니다. 국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희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당의 변을 밝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선에 당선이 되면서 원내대표까지 됐다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김병기 게이트, 전가족 게이트가 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게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김병기 씨는 국정원을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이거 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병기 씨 이야기는 그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과거 일들이 쭉 나오는 거죠.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들은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려워요. 자료가 나옵니다. 2007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4급, 국정원 4급이면은 과장입니다.
4급 승진 인사 당시 영호남 지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출생지 기록을 변경했다. 국정원에도 이제 인사를 하면 인사카드가 있죠. 사람들에 대한 인사카드. 참 우리나라에서 인사 문제 때마다 이 지역 출신이 참 문제인데, 과거 군사정부 때는 호남 출신을 굉장히 많이 안 뽑았어요. 호남만 특별하게 지었어요. 특별하게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을 늘려야 된다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능력이 달리는 사람이 많이 됐고 과잉충 섭파가 됐다는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 국정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죠. 근데 인사를 담당하는 그가 대상자들의 출생지 기록을 변경했다. 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9년은 이제 원세훈 씨가 원장이 됐고 이지방박 정부 때입니다.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김병기 씨는 파면이 됩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형법상 공전자 기록 변작, 그리고 성실 의무 위반 두 개로 파면이 되고 형사 고발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국정원의 인사카드가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그가 고의로 한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입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전자 기록 변작이라고 그랬나요? 공전자 기록 변작이 뭔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좀 줄임말인데 형법 제227조 2에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겠죠. 거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바꿨거나 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큰 죄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 문서로 사용하면은 요 문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 행사한 죄, 같은 명목의 동행사죄라 그러죠. 근데 이 죄가 성립되려면 앞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양반은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는데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 이제 모든 사람이 돈을 받고 근무를 하잖아요. 공무원이든 국정원 요원이든 회사원이든. 근데 돈을 받고 성실하게 근무 안 하면 그것도 근본적인 위반이죠. 뭐 이런 걸로 파면됐다가 법원에서는 해임은 취소가 됐습니다. 파면이 되게 되면은 아마 연금을 못 받죠. 공무원들의 연금은 자기가 반 내고 정부가 반을 내서 하는 건데, 자기가 낸 자기 돈은 받지만 정부가 낸 거는 안 주고,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연금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국정원은 어찌됐든 간에 운동권 추적하는 단체고,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국정원이 분명히 개입했죠. 군에서 기무사, 그땐 보안사였지, 보안대, 경찰, 대공, 국정원 나와서 있었고, 저희가 기자 초기 때도 뭐 계속 그랬어. 국정원에서는 계속 운동권 추적했고 언론도 추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인촌 김성수 선생이 만든 한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촌은 굉장한 반공주의자예요. 당대 조선 최대의 갑부였고 동아일보하고 고려대학교를 끌고 나갔던 분이죠. 분명히 반공 인사였고, 근데 그가 이제 이승만 정부의 부통령으로 참여했는데 그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독재다 하고 비판하고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공산주의가 된 적이 없고, 민주당도 한민당도 공산주의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한민당을 자기네 뿌리라고 안 합니다. 4.19 때부터의 민주당을 자기네 뿌리라고 하는데, 4.19 때의 민주당도 운동권은 없었어요. 민주화를 하자는 세력이었죠. 이게 쭉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급진적인 세력이 들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김대중이죠. 그래도 그는 공산주의를 감히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김대중, 김영삼이 있으면서 보다 더 강력한 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영삼이 노태우랑 합당을 하게 되면서 민자당을 만들면서 민자당 대표가 되면서
노태우에 이어서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YS를 보수 정당이 나오면서 보수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김영삼 대통령이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뭐 명망 있는 사람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운동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DJ도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운동권 역사에서요. 유럽 같은 경우는 68 운동이라 그래서 68년도에 대학교에서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 폭력 학생 시위가 많았고 일본도 70년대, 68년대 그 시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하고 유럽은 경제가 비슷하게 발전했고 또 45년도에 끝나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력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격렬한 시위가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53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죠? 6.25가 끝나죠. 그리고 좀 더 어렵다가 20년이 지나면 73년쯤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민청학년, 김철, 이철, 유인태 등이 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막 학생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유럽과 일본에서 있었던 68 세대들, 데모 세대들은 그 이후에 정치권으로 진입했나? 일부 간 사람도 있지만 주력은 그냥 흩어져서 다 자기 생업으로 갔어요. 인생 망친 사람 망친 대로 가고 뭐 또 새롭게 어디 적응해서 산 사람은 살고 돈 번 사람은 돌고 정치에 안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80년대 운동권 세력들 중에 잘 나간 세력들이 이 김영삼 씨가 젊은 피를 수료한다고 하면서 땡기면서 이 친구들이 막 사회에 적응 처음에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하든 세월 지나면 정행할 텐데 정치권으로 옵니다. 그리고 김대중도 받아들이죠. 초기에 받아들인 사람은 김영삼 같은 경우는 홍준표고 김대중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이런 세력 받아들이다가 운동권이 막 들어오죠. 그 김민석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양이나 일본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 운동권 세력들이 특히 야당에서 중추 세력이 돼버려요. 지금 그들이 지금 586, 김민석 뭐 등등 민주당 쫙 주력이요. 유럽에선 일본에선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런 운동권 세력하고 계속 싸워온 게 국정원 기무사인데 자기 아들은 기무사 장교였고 자기는 국정원에 있었던 김병기가 이 운동권이 주력이 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좌파의 숙주를 김영삼으로 봐요. 김영삼 씨가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 숙주를 이용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금은 통진당 세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김대중도 그대로 했고 자기 세력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순수 민주주의가 DJ 이후에는 상당히 작용화된 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지금은 거의 뭐 공산주의에 가까울 만큼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근데 그런 세력에 이것이 YSDJ 내지는 그 이전 세계의 민주 단체라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김병기라고 저는 봅니다. 완전히 반대해서 간 겁니다. 이북 사람이 한국 사회에 귀순한 거 또는 한국 사람이 이북으로 월북한 것처럼 간 거지. 저는 뭐 요즘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참 귀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참 친해지지 않읍디다.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살면서요. 한국 사회도 계급이 있구나 하는 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제 얘기 쉽게 해볼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가보니까 대학생 출신이 없더라고. 없었어요. 뭐 처음에 하도 거칠어서 막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뭐 쌈질 하나 애들이 있으니까 좀 키가 크니까 뭐 걔네들하고 지내는 틈으로 눈치껏 살아가고 뭐 줘 맞기도 하고 막 틱틱하고 살아가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한양대학교 나온 선배가 있더라고. 조용한 분이야. 되게 반복 때. 그 대학을 비슷한 시대에 다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양반을 보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대학을 겪지 못한 사람들하고 지낸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생활 쭉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파워가 엄청나구나. 제가 점점 기자를 하면서 이제 상위 클래스로 올라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전문적 집단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주력입니다. 전문적 의사, 변호사, 뭐 언론도 마찬가지 가면 갈수록 그들끼리 전화로 턱턱턱 하고 싸우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타대학이 접근하면은 그건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친구들도 보니까 법대가 넘버원이야.
이공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문과 쪽에서는 법대 아닌 데를 우습게 봐요. 자기네끼리 노는 게 있어요. 자기네끼리 싸워도, 예. 그런 벽을 뚫고 들어가려면 참 오랜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메이저에서 언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 기자 출신이다 그러면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정 안 해준다 그러는데 저는 덤덤한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세상 보는 관점하고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나는 내 능력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에이 미안합니다 하고 툭 주면 그걸 끝이에요. 해결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결책이 다르니까 그 이후에 도전하는 방법도 다르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는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아주 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식구들은 밥 먹는데 식구끼리 원수되면요, 밥 같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인사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밥은 먹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만 식구가 돼야만 비로소 어떤 집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국정원 출신이 운동권 출신 정당에 들어가서 밥 같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병기 씨는 여기 들어가서 원내대표까지 됐다. 방법은 뭐였겠어요? 넘버원 한테 최대한 충성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이번에 무죄가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욱 국방부 장관인데 서욱 씨는 일반 대학 학번으로 따르면 81학번이에요. 81학번 운동권이 문재인 정권에 많았어요. 근데 그런 같은 81학번이라는 이유로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막 서로 교신을 하고 했는데 저는 육군사관학교 81학번하고 스카이대학 81학번은 숫자만 같이 교신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달라요. 그만큼 서욱 씨가 노력한 거죠. 근데 지금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서욱 씨가 그렇다고 민주당 박지원 이런 사람하고 같이 돌아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게 왜 서훈이라고 하는 안기부 출신 사람도 있죠. 안보실장. 그 사람도 국정원하고는 이쪽으로 와 있지만 정당 운동권 사람들하고는 같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병기는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원내대표가 됐어. 그러면 완전히 바꿨어야 되는데 그가 9명의 보좌진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국정원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는 아주 군대 이상으로 상명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폭 같아요. 국정원장이 어디 가면은요, 진짜 이 양복 쫙 입고 구두 신고 한 친구들이 보디가드로 쫙 나와서 총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 국정원장은 경호 받아요. 또 자기네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쫙 그렇게 조폭들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착 시키면 쫙쫙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원, 지금 국정원, 이정석 씨가 이끄는 거 말고 그때까지는 오로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만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도, 국내 공작도 그래서 했던 건데 거기다 보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하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김병기 씨는 국정원이 그게 문제였다는데 국정원은 그땐 그런 조직이었어요. 탈정치화 이런 얘기 하는데 탈정치화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하라 그러면 국정원 행동대장으로 가는 쫙 움직이는 조직인데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운동권 조직에 왔을 때 자기 보좌진은 국정원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 말레이시아 대학 거쳐가지고 미국 대학 거쳐서 숭실대학 편입해야 되는데 회사 직원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할 때 자기도 처음에 자기가 알아봤지만 나머지는 직원을 시키고 그 직원들은 이거 뭐야?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죠. 내가 네 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순수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 게 이정은 이 여러 군데 들어보게 되면 그가 성남시장 할 때 인사를 만났습니다. 밤늦게 11시 12시 돼서 헤어졌는데 딱 나가니까 그때까지 이재명 기사하고 그 신복들이라 그럴까? 보좌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들여보내고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이재명이 그랬대요. 저놈들은 저거 하려고 돈 받는데 괜찮아. 네. 이거 운동권 마인드 아니에요. 운동권 마인드면 차라리 같이 술을 먹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상명하복으로 가면 안 돼. 이재명은 운동권 지금은 이제 많이 접근해 왔지만 아닙니다. 근데 김병기는 그런 문화를 거꾸로 집어넣으면서 보좌진하고 갈등이 있었어. 자기는 지금 이 보좌진들이 민주당
문화에 맞지 않아서 파면했다 그러는데, 뭐 부인이 병원 갔을 때 뭐 의전을 하게 했다. 근데 자기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대한항공으로부터 뭘 받고 한 거는 그 자기가 썼으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잖아요. 김병길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덕택에 민주당은 날개를 달았죠. 똑같은 케이스가 김병주 육군대장입니다. 김병주도 제 또래입니다. 김병주, 김병기, 이정훈 같은 시절에 고등학교 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러한 김병주는 의성, 풍기에서 학교 다니다가 삼척으로 갔다가 좋은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그래서 시험 강릉 가서 강릉 고등학교 나왔고 육사에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군단장 하다가 대장이 되면서 연합사 부사령관 하다가 더 올라가서 총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안 돼요. 참 김병주 열심히 했죠. 운동권하고 군인 출신, 군에서 큰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결국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노렸는데도 자기 후배인 서욱 씨가 됐었고, 지금은 안규백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는 그보다 운이 좋은, 김병기는 운이 좋아서 원내대표로 됐지만 김병주는 아니에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융합이 될까 상당히 궁금해요. 아예 그냥 뼈를 다 바꿔야만 될 겁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 신라의 품계로 얘기하면 신라의 귀족 중에 제일 높은 게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죠. 이 정도 백그라운드 갖고 가면 두 사람은 잘해야 육두품밖에 안 됩니다. 저도 조선일보에 있다가 시간을 거쳐 동아일보 와서 20년을 했지만 동아일보 사람들하고 탁 녹아나기 힘들었어요. 잘 안 맞는 데가 많아요.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맞는다고? 뭐 굉장히 막 군을 조지고 국정원 조질 때는 앞장섰지만 그 조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씨가 터져버렸어. 지금 이제 이 보좌관들을 매면 코너에 몸을 몰수록 이제 자꾸 나올 겁니다. 이미 이들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김병기 씨는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 국정원식으로 상명하복으로 했고, 자기 사적인 영역에 이 보좌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왜 했지? 그리고 부인은 자기가 남편이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겠지. 감히 국가정보원 기조실장한테 전화 걸어서 왜 우리 아들을 세 분이나 떨어뜨리냐고. 그거 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한 다음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아들이 들어갔고, 그의 아들은 지금까지 국정원 직원인데 그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받을 때 국정원 직원들은 인적사항을 숨겨야죠. 그 인적사항을 엄마가 갔다고는 하는데 줘가지고 보좌진이 병원에 줘서 진료받겠다. 국정원 룰도 어겼어요. 저는 탑에 올라갔던 사람은 이게 마지막에 항룡유해, 높이 올라간 용이 항룡이죠. 후회만 남는다.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니까 슬프죠.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실패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처지가 뭐가 되냐. 해골이 된다. 김병기 씨는 이재명한테 잘 보였는지 성골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좌진들하고 문제가 터지죠. 그가 그들을 파면했기 때문에. 자기가 파면했을 때 그 파면에서 그 아픔 때문에 국정원을 그렇게 조지는데 앞장섰는데 그 또한 7명의 보좌진인가를 파면했었죠. 이유는 어떤 그들이 이제 보복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 살면서도 좀 피해야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파면당할 만큼 대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예 죽어버리는 게 낫고, 내가 남을 칠 때는 그렇게 아프도록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당합니다. 저는 김병주하고 김병기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 궁금했었는데, 김병기는 이제 민주당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운동권들도 이제 글을 쓸 만큼 썼지. 어차피 안 맞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파면된 국정원 요원과 운동권 정치인의 만남. 그 끝은 파국이다. 김병주 육군대장 출신 민주당 의원도 해골이 되지 않도록 잘 처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